이어서 작전주를 볼 텐데요. 오늘의 작전주로 고른 종목은 LS 쪽에서의 가장 선봉대장입니다. LS 에코 에너지를 오늘의 작전주로 골라봤습니다. LS 에코 에너지를 들고 온 이유는요.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던 해리스가 막 달려와서 해리스가 이기던 아니면 중국의 보복이 나오든 이 세 가지 모두에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LS 에코에너지를 골랐습니다. 트럼프 인프라, 그다음에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쪽이니까 해상 풍력, 그리고 중국에 보복하면 히토류가 떠오르겠죠. 히토류.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키워드, 세 가지 테마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LS 에코에너지. 이름이 굉장히 좀 생소하고 이거 갑자기 생긴 기업 아니야?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이름이 LS 전선아시아라는 기업이었어요. 근데 좀 올드하잖아요. 그래서 LS 전선아시아가 LS 에코에너지로 이름을 바꾸게 된 거고요. 현재 구도를 좀 보게 되면 LS 그룹에서의 LS 전선 밑에 들어가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영위하느냐? 전선. 케이블을 영위를 하는데 통신 쪽, 전력 인프라 쪽에 이 전선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상 풍력은 해상 바다 밑으로 케이블을 넣어야 되잖아요. 이 해상 풍력 쪽 케이블을 잘하고 마지막으로 좀 이따 더 설명하겠지만 세 번째 지금 히토류 연구 자석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도전을 합니다. 아직은 미미하지만요. 이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전력통신 케이블, 해적 케이블, 히토류 연구 사업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이 LS 에코에너지가 어느 위치에 있나를 한번 보시면은 요즘에 LG에서 이제 또 하나 양대축이죠. LS 언급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LS가 정점에 있고 그 바로 밑에 가장 알짜 회사라고 하는 LS 전선이 있습니다. 근데 LS 전선은 아직 이제 상장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그 LS 전선 바로 밑에 있는 LS 머티리얼즈라든가 LS 에코에너지 저쪽들이 이제 많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 LS 전선 밑에 있는 것이 바로 LS 에코에너지. 그러니까 전선 계열로 케이블 계열로 이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분기의 실적이 일단 깜짝 실적이었습니다. 매출도 매출이지만 영업이익이 거의 100억대 가까이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80% 이상 이제 나오고 한 번 했었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좋냐? 여러분도 이제 귀 아프시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인프라지 않습니까? 다 케이블 교체, 다 변압기 교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전력선 수요가 폭증이 돼서 1분기 깜짝 실적 나왔고요. 아마 2분기 올해 내내 실적 쪽은 LS 에코에너지에서 더 이상 언급할 정도가 없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면 첫 번째 키워드가 트럼프 아닙니까? 트럼프가 당선됐다. 더 좋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기존 케이블 인프라 더 할 거기 때문에 실적은 더 좋게 나올 거고요. 일단 증권가의 2분기 매출액이 2,300억, 거의 2,500억대까지도 예측한 곳이 있거든요. 정말 깜짝 실적이고 2분기 영업이익은 150억. 앞서 1분기가 이제 100억 될까 말까 했었잖아요. 2분기가 150억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배 이상이에요.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그 정도의 개선이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트럼프 당선이어도 인프라 그러면 케이블이에요. 미국뿐만이 아니라요. 특히 이 케이블 교체 수요는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이번에 MS 사태도 있었지만 싱가폴, 덴마크, 유럽, 아시아 모두가 다 전력선 교체, 전선, 불티가 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좋다. 트럼프가 당선돼도 좋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번에 민주당 대선 후보가 교체를 돼서 인기를 끌고 해리스가 정말 됐다라고 하면 또 해법이 있습니다. 뭐냐? 앞서 해적 케이블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오늘 이제 풍력 산업이 또 풍력 관련주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풍력은 거의 100%다 해상 풍력으로 새로 짓는 거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우리도 풍력 관련한 단점들 많이 있잖아요. 소리도 크고 바람도 일정하지도 않고 그래서 다 바다로 해상 풍력으로 보내는데 바다 밑에 까는 그 케이블은 정말 이런 LS 쪽 라인 아니면은 못 만들 정도로 기술력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가 해저 케이블은 바로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현지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해상 풍력 질 곳들이 거의 대부분 유럽에 있어서 지금 이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유럽 공장도 검토하고 있고 영국 쪽에서도 합작회사 들여놓고 있어서 해상 풍력의 해저 케이블도 준비가 돼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제 세 번째가 오늘의 제가 포커스를 맞춘 건데 지금 중국이 너무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분명히 중국의 반격이 나온다 하고 그 반격은 히토류로 나올 거다. 이 뻑하면 나오는 게 히토류 보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중국의 히토류 보복 카드가 나올 때 이 LS 에코에너지가 또
빌붙을 그럴 테마가 있는데요. 먼저 이 히토류라는 거는 지금 안 들어가는 곳이 없죠. 2차 전지에도 들어가고요.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뭐 풍력 앞서도 얘기했지만 거기도 들어가고 가전에도 들어가고 로봇, 모터 뭐 다 들어갑니다. 거기 뭐 속도 조절기에도 다 들어가게 되는데 이 히토류를 뭐 굳이 설명은 안 하겠는데 열 전달률이 어마어마한 넘사벽이고요. 화학 전기 자체적으로 빛도 내서 디스플레이도 들어가고 전기도 엄청 잘 통과시킵니다. 뭐 자력도 엄청나고 그래서 자석, 금속 합법, 촉매제, 플라즈마, 형광제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물질들을 잘 보시면은 미래 산업과 관련이 있잖아요. AI 칩, 반도체, 거기에 로봇들, 2차 전지, 우주 산업, 방산. 그래서 이 히토류는 없어서는 안 되고요. 히토류를 가장 좀 쉽게 설명하는 게 라면 스프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MSG인데 이게 조금만 넣어도 성능이 한 50배, 100배 늘어난다. 자석도 이거 조금만 넣어도 요만한 자석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해서 뭐 산업계의 비타민, 산업계의 MSG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히토류를 전 세계 70%가 중국이 틀어 잡고 있죠. 그래서 늘 뭐만 하면 이 히토류 보복을 하게 되는데 실제 우리나라도 좀 보니까 이 히토류 관련한 자석, 히토류 연구 자석이라고 이제 편의상 우리가 부르는데 중국 의존도가 거의 80%입니다. 저희가 그래프를 하나를 봤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2018년 이후에 이 히토류 연구 자석만 전체 히토류가 아니라 보면 거의 위의 비중을 보십시오. 뭐 금액도 중요하지만 80% 이상, 88%, 90%예요. 또 만약에 중국이 목리를 부려가지고 히토류 맞겠다 하면 우리 또 휘청휘청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LS 에코에너지를 든 이유는 지금 히토류 관련한 대항마가 어디냐? 베트남이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히토류 광산이 중국에 많이 있는데 베트남 쪽에서도 상당한 이 히토류 광산과 히토류의 텃밭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이 히토류 광산은 개발하는데 환경 파괴가 너무 커서 선진국은 잘 못하거든요. 근데 베트남은 지금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정부가 한 2030년까지는 전 세계가 지금 거기 중국이 잡고 있잖아요. 한 10% 이상은 베트남이 히토류를 공급하겠다라고 이제 밝혔거든요. 근데 LS 에코에너지는 지금 거의 비나 공장을 비롯해서 베트남에서 그냥 꽉 잡고 있는 회사가 또 이 부전선, LS 전선 아시아거든요. 그래서 지금 LS 에코에너지가 뭐 지난주도 그렇고 한 달 전에도 히토류 밸류 체인에 뛰어든다. 히토류 밸류 체인이란 건 뭐냐? 베트남 광산을 통해서 히토류 확보를 하고 여기에서 분리를 해서 산업을 끄집어내고 그걸 가지고 히토류 연구 자석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산업을 관련해서는 뭐 베트남의 회사들과 구매 계약도 체결을 하고 연구 자석에 대해서도 좀 만발의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작전적으로 골랐던 LS 에코 에너지 에코가 들어가가지고 약간 헷갈리실 텐데 케이블 만드는 겁니다. 예, 전력 케이블, 해적 케이블, 그리고 마지막 히토류 연구 자석, 베트남과 등이 없고 이 테마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작전주 LS 에코에너지였습니다.